사람의 소리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없으니까 당황을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분명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에 당이 우리 대한애국당이 뭐 누구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당이니까. 당대표로서 저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다입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유튜브들하고 방송 언론들이 그걸 또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가 했는데 제가 얘기가 틀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하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한테 메시지 전달했어요. 저 조원진하고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습니다. 홍문종 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한테 메시지만 전달됐어요. 지난 2월 1일 날. 근데 이게 말이죠. 무슨 덧치게 하는 사람들이 덧치게 뭡니까? 또 선거 비슷하게 되니까 전혀 그러면 한기환이 되면은 김무성이 내보낸답니까? 한기환이 되면은 탄핵 이거 무효라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탄핵의 증거가 돈 받은 증거가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승민을 친한 친구라 하고 유승민을 끌고 돌아가 보수 대통합하겠다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는 몇 년간 태극기를 들고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전쟁을 선언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판단은 애국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표를 비밀투표의 표인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하나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마라.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켰어요. 아니 지금 김진태 의원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배다 50배. 도대체 그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당황을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자한당 가지고 무슨 놈은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냐. 지금 대한애국당의 동지들은 우리 당원은 물론이고 또 우리 당원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의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달한 것은 당대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더 하면은 오늘 유튜브 많이 오셨는데 2월 27일 날 킨텍스를 우리가 수만 명이 가서 에워 살 수도 있어요. 아직 태극기 이게 부대하고 태극기 폄하하고 가격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했습니까? 뭘 했죠? 우리는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가격 분자예요? 가격 분자를 한번 보여줄까요? 가격하면은 내일이라도 자유한국당 점거 들어가고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나게 만드냐고. 당신들이 다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이 진실 정의 투쟁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은 정말 이분들이 화가 나면은 우리 지도부도 통제가 안 될 상황이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태극기를 저건 멋대로 나왔다 들었다 이러면 김진태 의원 거기에 태극기는 우리 저희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분의 1. 그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모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까보자 이다. 자유한국당 정말 잘 났으면 한번 다 까보자.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없이 비겁하게 도망가 있었으면은 앞장서서 싸워준 국민들한테 싸워준 우파 태극기 외국 국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디 그 찢어진 입으로
과격분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한애국당 혹은 태극기 애국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폄하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주 목숨 걸고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분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전당대회에서 그럼 전체 다 들어가봐야 3,000명 들어가는데 3분의 1 다 나눠도 1,000명 아닙니까? 아직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이수천 원장님 딱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는 얘기 있잖아요. 억울하면 빨리 100만 당원 만들고 태극기 집회 지금의 5배, 5배면 30만이에요. 5배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우리가 유튜브도 각 유튜브마다 20만 30만씩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까지 저 비겁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시때때 저거 목숨만 살라고 임명진한테 붙었다가 홍준표한테 붙었다가 김병준한테 붙었다가 지금은 또 황교안한테까지 붙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좀 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언론이란 방송이 전부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24시간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걱정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거 하고 싶은 개인적인 거 다 버리고 감옥 가셨어도 옥중 투쟁을 통해서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글 쓴다는 사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가요?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이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 억압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침탈의 시대, 대한민국 70년 건국 이후에 가장 위험한 체제 전쟁의 시대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뭐 했나? 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안 묻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도대체 해외 뉴스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엄청나게 잘 살았고 세계 10대 강국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오늘 여기에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미국 국회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왔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개소시라는 다 듣고 왔다고? 여러분 다 듣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 보면은 나온다고. 우리 오늘 1시간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1시간 토론했어요. 아침에. 미국의 지금 정보기관, 정보국장까지 북한 핵폐기 안 한다는 거야. 핵폐기 안 한다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핵의 정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떠드셔야 돼요. 뭐라고 떠드세요? 북핵 문제 이거 딱 3마디야. 하나, 북핵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다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북한의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북한 핵이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그냥 공포로 넣고 있잖아요. 자, 북한 핵을
대한민국의 절대 위협이 아니라고 내가 외국 가서 그 얘기를 많이 떠든다고 김정일 만나가지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까지도 북한 핵을 인정해 놓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연방제, 북한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사파들의 고향이 평양인데 친북, 전북 세력들이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핵 좀 더 저희가 얘기가 맞는지 아마 제가 알리 박힘이 맞았잖아요. 지금 얘기가 안 맞는지 결국은요 북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저는 그래 봐요. 자 이거를 해놓고 이제 그래 가나 그럼 북핵 핵 보유국 인정하고 문재인이 어제 정말 머리 아픈 얘기를 했더라고. 모든 북한의 개발 경협자금 대한민국이 다 됐다고. 문재인한테 언제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대한민국 세금을 몇백조 쏟도록 언제 권리를 줬어요? 지금 철도, 도로 등등등 14호선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김대중이 약속했던 거, 노무현이 약속했던 거 플러스 알파가 지금 문재인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00조 더 들어가는데 200조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반이에요. 아니 어느 국민이 문재인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경협을 그래.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냐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김일성이가 가장 애지중지한 인물들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의 법대생들입니다. 사법부를 장형화시키면 이건 끝난다. 대한민국 끝난다 얘기예요. 그것이 30년 동안에 서울에 있는 고시촌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판사로 해가지고 땅땅땅땅 하면은 대한민국은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저 30년 동안에 어떤 자한당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사법부가 장애가 됐다. 그런 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저 지금 골치 아픈데. 하여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장학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조사해봐라. 근데 이것은 공안당국이 국정원이 고시촌을 습격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디스크 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첩이가 서울 시내 수도권 시내 풀어가지고 이걸 저 간첩망이 있는가 잡아야 되죠. 근데 못합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은 심부름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기무사가 간첩을 잡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뭡니까? 간첩이 속으로 되죠? 그러면 이것은 공사나 지금 이미 거의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왜 생기느냐? 이것이 우익의 진지입니다. 부차 헌법에서 가장 헌법으로 보호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노조들이라 그랬죠. 노조들을 얼마나 헌법에 보장을 해놨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4.3 사태하고 5.18을 헌법에 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장을 전문해. 5.18과 4.3은 민주화 운동에다 팡 때리면 전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4.3이나 4자라든가 5.18, 5자 하다가 샷다운. 벌금 5천만 원 때리면 뭡니까? 헌법 전문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잘 두 번째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정당원입니다. 애국당 보호받죠? 제가 이렇게 좀 떠들어도 이거 저 이주천 최고위원 애국당에서 좀 떠들었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 구덩이 담는 것이 넘을 수 있는 것이지. 헌법에 정당을 보호하는 어떤 자유비 발언의 어떤 정당 활동이 보호가 되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마음대로 좀 떠듭니다. 노조와 정당을 대한민국 헌법이 상당히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당은 우익의 진지가 된 겁니다. 우익의 진지가. 자한당이 우익의 진지입니다, 여러분. 좀 안 됐는데 우익의 진지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87 체제 80년대에 이 스카이 대학에 주사파들이 우글우글 했죠. 우글우글. 뭐 아무개도 주사파고 하는데 80년대 저 운동부들이 이 386이 486 지금 586 아닙니까?
지금 나이로 문재인 정부 지지한 세력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나이가 나이 40에서 55, 그 15년 차들이 문재인을 골 때리게 지지해서 정부를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사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헌법 정신이 위배되는데 살아남았는가? 언론이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카바를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대중들입니다. 대중들에게 용어 전술입니다. 김일성 교시에서 비밀 교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한 자익들에게 지침서를 내립니다. 용어 전술로 써라. 아름다운 용어로 써라. 아름다운 용어로 써라 보니까 어디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또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뭐 재단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용어 전술입니다. 두 번째 김일성은 역사 전쟁을 지침서로 내립니다. 남한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 전쟁을 일으켜라. 어떻게? 4.3을 뒤집고 여순산 사건을 뒤집고 5.18을 뒤집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를 전두환을 독재자로 해가지고 이 흔적을 기록을 지워버려야 해요. 그러면 87 체제 이전에 권력자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그 다음에 5.18 문제를 해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킨 88 올림픽이 이끌었던 전두환 이 세 사람을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역사에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지금 전두환을 죽이려고 많이 이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 전쟁에서 좌익이 승리하면 자연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뭐예요? 민족 해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북한이 남쪽보다도 정통성이 있고 그죠? 남한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건국과 산업화의 이 공로가 뭐예요?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교과서에 써라야 해요. 누굴 통해서? 알죠? 정비자라든가 이런 교과서를 써서 젊은 세대에게 구축이면 합법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80년대 이거 주사파들이 거의 진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웰마골 미군을 갖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가 태백산맥이라든가 운전소라든가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경찰과 군대는 나쁘죠. 미군이 나쁩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경찰 군대 이거 죽일 놈들이에요. 인민을 학살했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의 헤게모니론인데 문화를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아주 아름다운 세력이다. 뭐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대중의 영웅이다 하는 것을 서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벌겋게 물들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나라는 공산주의로 간다 이야기예요. 5.18, 4.19처럼 그거 싸우지 마라. 화염병 던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70년 동안에 이런 문화를 좌익들이 잡고 진지해서 문화 권력을 장악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20대 30대 찍은 거 보니까 문재인 씨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청와대 가면은 공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건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군대 육가를 안 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상이다 뭐 주면은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그걸 찍는다 이게. 내 주식 올려주고 강남에 아파트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면 나는 any politician 찍겠다. 그건 뭐요? 문화 권력이 방백 넘어진 것이죠. 자, 몸에 암 세포가 들어왔습니다. 암 세포가 들어오면 여기에 누가 먹어야 됩니까? 백혈구가 먹어야 되죠. 근데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이 문화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팁니까?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반공의익 세력이 형성된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60년, 70년 지나면서 이 반공의익 세력이 점점 여러분 계신 것처럼 힘이 빠지면서
힘이 약하다니까 백혈구가 이런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백혈구로서 자원을 해가지고 자연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백혈구가 없는 몸은 뭐예요? 이건 암세포가 언제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백혈구라는 것은 반공 이야기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공 노선과 자유민주 체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반면으로 또 반공 노선이 이런 그 헌법 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한당이라든 어떤 우리 농객들 세미나 할 때 가보면은 반공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수국 꼴통이니까. 그러면 반공 노선이라든가 강력한 이런 좌익 세력에 대한 사상 이런 이데올로기가 없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그 주사파든지 통진당이든지 이런 세력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스며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몸을 갉아먹듯이 결국은 그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암 3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암 3기는 의사가 배를 위장을 쬐는데 암세포가 퍼져 있으면은 이 암세포 이거 수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태극기에 의한 혁명 수술해가지고 여러 마취를 해가 전신 마취해가지고 여기저기 푹푹푹 째가지고 머릿속 이동 해가지고 칼 집도로 해가지고 몸에 있는 암세포 주사파든지 통진당 세력인지 다 이걸 긁어내야 됩니다. 단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태극기 부대의 국민혁명, 정치혁명, 선거혁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단계 혁명이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4월 1단계 혁명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혁명을 성공하면 대한민국 살고 혁명에 실패하면 우리는 낙동강이라든가 낙동강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그 아들 딸들 저도 뭐 아들 저 자식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오면은 아버지 눈만 봅니다. 자기 자식이 이놈이 이 사람 찍지 말았는데 어떤 사람 엉뚱한 놈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알아. 주사파가 뭔지 아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주사파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팔찌 체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어린아이들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차베스 정권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판인데 이 망한 나라 이 우리 자식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우리 내일 10년 20년 사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암세포든지 독버섯인지 주사파든지 모든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식들한테 이 고통을 넘기려고 합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조 대표님과 이 대한애국당이 철저하게 이 애국당의 그 진지를 구축해서 이 진지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끼리 사랑은 좋죠. 연대가 해요. 우리끼리 사랑은 이제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정도면 떼주고 우리의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 국민들의 아픔이 뭔가요? 아픔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쓰시니까 아쉽죠. 그 인식과 이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속에서 각 직장이라든가 이 얼마나 각 세대별로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그 대중심을 가려면 동정심으로 같이 행복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거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더불어 가야 국민정당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것 하고 국민의 고통과 더불어 간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막 좋아서 붙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쪽으로 우리 몸을 던져서 나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러시아 총 인구의 4%가 공산주의였다는 것. 4%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극자 좌익 인구가 4% 몇 40%입니까? 몇 %입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경화가 완성됐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론 헤게모니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 제3세계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 전략 전술을 제시를 했어요. 80년대 주사파들이 5.18 때 실패하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고려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그람시의 이론을 딱 보고 국제정책 학부에 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람시의 이론이다 해서 철저하게 진취론, 문화권력 헤게모니론을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토대에 의해서 30년 동안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고 또 권력을 확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1년이나 하다가 지쳐서 죽겠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에서 자기 사상 문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완장을 차거나 구속돼가지고 누가 당신들 좋은 사람이 있나 해. 좌익들은, 주사파들은 30년 동안의 깜방에서 고생한 것이 엄청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를 든 것은 그 고통에 비하면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세력들이, 그 주도 세력은 5,000명도 안 돼요. 주사파들, 보수 주사파들은. 다만 문제가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똘똘 뭉친 연대고 대중 선동, 대중에 들어가서 이런 뉴스라든가 언론을 장악해서 대중을 이렇게 속이는 이런 기술, 메커니즘, 두루키기 있듯이 그런 기술을 30년 동안에 해먹고 써먹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밑에 게벨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한 번 말하지만 거짓말은 10번, 20번, 100번 하면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주시 사태 알죠? 박근혜 대통령 죄 있다고 해요. 언론이 일주일 동안에 유단 폭격을 하니까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많네 하면서 탈당해가지고 탄핵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만큼 대중들의 언론 선전선동이 무섭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만약에 우리 나중에 태극기 부대가 정치혁명, 국민혁명, 선거혁명을 통해서 여행이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몸이 돼지처럼 돼가지고 비식비식하죠. 그리고 막 싱가포르로 가려면 하면 굉장히 사람이 바빠요.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몸이 움직이기 싫으면 지가 이리 과부하에 걸려서 뭐가 될지 몰라요. 올해 지금 어제 보니까 2019년 운세가 아주 안 좋대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100kg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하면 이게 고혈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한에서 김정은 죽으면 남한의 주사파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원래 대장이 없어지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을 찾았을 때 이거 지금 잘한다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사파를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극기 부대에서 정치 신입이 나와서 정치판 물갈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주사파든지 이렇게 잔담들든지 국민권을 주면 안 돼요. 금융가게를 한 권리를 줘도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비선거권을 안 줍니다. 일본, 서독, 독일 이런 나라는 땅콩 장사를 해먹고는 살아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을 절대 안 준다 이야기요. 한번 찍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노총, 이 민노총이 다른 언론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립대학 직원들 노조라든가 이런 거를 괴물처럼 이렇게 잡아먹어서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학 교수하면서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연설 한번 몇천 명 되는데 한번 연설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10년 되니까 대학 교수가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에서 한 몇 달 열심히 연설을 했는데 바로 저기 서울역에서 우리 조원재 대표님 애국당이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왜 날 초청 안 할까 이랬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2월달에 나라 의지를 진짜 찾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여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호 사무총장님의 당부 현황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우리 당의 사무총장으로 와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당의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고 우리 당세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 당이 다소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디디고 극복하면서 이제는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대한애국당의 새로운 진출을 구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많은 지식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간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같이 정치했던 과거 동료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박태호 너 선택 잘했다. 싸울 수 있는 데 가서 싸우고 목숨 걸고 한번 사나이답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봐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미 2년 전부터 가시밭길을 오시고 그간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성을 더 굳건하고 더 높게 쌓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진지를 털어내야 되는 역사적인 소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 집회 때 동대구역 연설에서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이제는 이 대구에 과거에 썩어 빠진 자한당 무리들이 쌓아놓은 그 허물허물한 벽돌들 다 헐어버리고 대한애국당의 틈실하고 깨어지지 않는 화강 같은 벽돌을 하나하나 대한애국당의 벽을 대구에서 쌓아서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탄핵을 반드시 잘못됐다는 탄핵을 역사에 증명하고 그분을 구출하자.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은 책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시도당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100-2030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집회. 또 2020-150 2020년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의 당으로서 150명의 의석을 가진 제1당에 대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반드시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간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염원을 담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는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물러나라! 여러분, 문재인 씨는 정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지난 70년 건국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룩해온 헌법에 기반한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좌파 사관, 민중 사관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세력이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여기저기 보니까 CNN도 보고 BBC 월드도 보고 국내 방송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가 북미 회담 관련해서 통화를 30분 했다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떻게든 독재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역사의 패륜합니다. 그럼 문재인 씨는 뭐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독재자를 살려달라, 제재해달라, 남북의 경협에서 철도 깔아줄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핵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재해주고 북한을 남북경협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평화가 오고, 뭐 이런 이상한 논리, 되지도 않는 논리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역사를 속이고 있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광화문에서 난무하는 구호들, 이석기 석방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무슨 김정은이 환영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파괴되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지 정말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당의 막중한 책무와 역할이 있고, 지금보다는 힘을 키워서 그들을 반드시 격파해서 이 대구 경북에서 큰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당의 핵심이 돼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한판 멋지게 싸워봅시다, 여러분!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당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5,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20, 30%는 책임당원으로 이제 당비도 내는 분들인데, 저는 당원이라면은 최소한 당의 이념과 우리 당의 정강정책의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역사관,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사상이 건정하고 품행이 발라야 된다.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주사파 독재 정권의 그 사상전에 밀려서 우리 젊은이들 교육 잘못하고 보수가 분열하고 부패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서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건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의식이 추출한 자,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원의 당원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당원이 된 분들은 당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과거에는 당협위원장 그래 했습니다만, 조직위원장, 지금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 앞으로 이제 그걸 심사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총선 후보까지 가겠습니다만, 지역위원장의 응모에서 당직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능분별 중앙 당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무슨 안보위원회, 그래서 일반위원회에 지원해서 심사를 통해서 당직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후보가 돼서 우리 당에 당직에 참여하고 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들은 대의원 자격이 부여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 투표 활동을 통해서 당의 업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이 창간된 지 1주년을 넘어서 2주년을 막 가는 이제 두세 달 지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러한 측면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기본적으로 월 2,000원 이상의 기본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안 내더라도 평생 당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당원 당비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도당위원장은 당원 명부 및 입당원수의 보안과 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 또 회계 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당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 아직까지 윤리 규범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윤리 강령, 윤리 규범을 지금 다듬고 있는데, 많은 이제 안이 지금 모으면서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강령을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대한애국당의 5대 강령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의 5대 강령을 준수한다.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과 당 지도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대한애국당의 당원으로서 품위 및 품격,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원관 현행법에 의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는 조금 우리 당이 조금 일부 당원들이 좀 고소고발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우리 당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당원 간의 현행법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중앙당의 조정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욕설, 비속어로서 당원 간의 모욕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은 당원들께서 어떤 캡처해서 화면 보내고 그런 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서로 당원들 간에 싸움을 하고 이런 거를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좋은 언어로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원 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법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당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 정신도 추철히 해야 된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당을 비방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당원이었다가 아주 소수입니다만 지금 밖에 가서 근거도 불확실한 그런 이상한 음해 이런 것들을 아직도 퍼뜨리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과거 당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당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만 매우 취약합니다. 시간도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스럽게 짓고 있는 대한애국당이라는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고 흠집을 내고 있는 그들을 누가 혼내야 돼요? 바로 그 집을 짓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그들을 꾸짖고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머리 아프고 힘든 임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앙당 당직자가 그거에서 대처하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꾸짖고 응징하고 사실이 아닌 잘못된 글을 만으로써 어떤 때는 우리 저 대표님을 또 음해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전혀 사실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당세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서명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명대를 200군데를 가장 활성화시킬 때 우리 당연히 100만 당원도 되고 더 넘어서겠다. 그래서 서명대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명대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커튼으로 가리더라도 서명대 운영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라.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서 하고 안 하고 있는지. 지금 한 120, 30군데 서명대가 유포돼서 등록은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잘하는 곳 30여 군데 빼놓고는 조금 뜸하게 하는 곳이 많다고 그래서 서명판을 아예 만들어 놓고 커튼으로 가려놓더라. 우리만 보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이런 지시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서명대를 통한 우리 당원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전력을 좀 다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인 무죄숙방 운동본부하고 같이 입당 저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석방을 원하는 그 서류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희 당을 이끄는 굉장히 큰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번 주도 내일하고 모레 경남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 진지 구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서명대를 운영하는 우리 팀원들께서는 그 개인정보 통신보호법 위반이 안 되도록 엄격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또 일반 당원에 대한 허위 입당 기재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그 문서를 관리해야 되겠다. 받을 때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당 및 서명지는 중앙당에 송부를 해서 중앙당에서 관리를 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입당 후에도 지속적인 당원 관리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개인정보 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처벌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입당원서를 카피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그런 거는 만약에 그 누가 신고해서 적발이 되면 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거를 모르고 어떤 당직자분들이 막 갖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유명해 주시고 그 복자 서명대를 하실 때 복자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언어도 좀 품격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서명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명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신분증도 이렇게 발급해가지고 앉아서 받는 것도 있지만 노인회관, 시민회관 등을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서명대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되는 서명대를 200% 상승을 목표로 하여튼 200기까지 올해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뭐 저희들이 서명대를 시작하는 팀에는 아무튼 시도당을 통해 텐트 2개, 테이블 2개, 당기, 태극기, 기대,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통일된 USB 홍보 내용, 또 대표님 연설 내용, 당에서 구호하는 거 이런 거를 지원하면서 통일되게 된 서명대를 깔끔하게 콘텐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이슈별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중앙당과 지방의 우리 시도당 그리고 서명대가 혼연일치가 돼서 같이 투쟁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한번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살인적인 일정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애정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3.1절 집회는 정말로 물론 2월 27일, 28일 미국 회담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추측기는 70%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과거에 그들이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북한하고의 연방제 선언 내지 북한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상한 행사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1절 집회는 버스가 5대 왔던 데는 20대 오고 5배 이상이 확대해가지고 광화문을 우리가 점령해서 못된 행위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 길을 반드시 꺾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대한애국당에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혼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산하에간 영령들이 저희들 옆에 있고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저희들 옆에 있습니다. 의석이 한석이라고 이길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애국당을 해서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이제 서서히 이 썩어빠진 기득권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목소리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저희 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애국당의 어떤 본산 같은 이 대구 경북에서 더 불꽃을 활활 붙이고 또 타 시도당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당원 배가운동 이 당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들이 많은 재원도 필요합니다. 당비도 좀 많이 내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이런 일을 했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또 유네스코에 이미 기록화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세웠잖아요. 110자 태극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손자라든지 아들보다 이런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나라를 물려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굴쇄신하고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정신으로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맞지. 그냥 맞지. 그냥 맞지.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원진 당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없으니까 당황을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분명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에 당이 우리 대한애국당이 뭐 누구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당이니까. 당대표로서 저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다입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유튜브들하고 방송 언론들이 그걸 또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가 했는데 제가 얘기가 틀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하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한테 메시지 전달했어요. 저 조원진하고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습니다. 홍문종 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한테 메시지만 전달됐어요. 지난 2월 1일 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무슨 덧치게 하는 사람들이 덧치기가 뭡니까? 또 선거 비슷하게 되니까 전혀 그러면 한기환이 되면은 김무성이 내보낸답니까? 한기환이 되면은 탄핵 이거 무효라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탄핵의 증거가 돈 받은 증거가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승민을 친한 친구라 하고 유승민을 끌고 돌아가 보수 대통합하겠다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는 몇 년간 태극기를 들고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전쟁을 선언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판단은 외국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표를 비밀투표의 표인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하나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마라.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듣겠어요. 아니 지금 김진태 의원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배다 50배. 도대체 그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당황을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자한당 가지고 무슨 놈의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냐. 지금 대한애국당의 동지들은 우리 당원은 물론이고 또 우리 당원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의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달한 것은 당대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더 하면은 오늘 유튜브 많이 오셨는데 2월 27일 날 킨텍스를 우리가 수만 명이 가서 에워 살 수도 있어요. 아직 태극기 이게 부대부대하고 태극기 폄하하고 가격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했습니까? 뭘 했죠? 우리는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가격 분자예요? 가격 분자를 한번 보여줄까요? 가격하면은 내일이라도 자유한국당 점거 들어가고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나게 만드냐고. 당신들이 다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이 진실 정의투쟁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은 정말 이분들이 화가 나면은 우리 지도부도 통제가 안 될 상황이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태극기를 저건 멋대로 나왔다 들었다 이러면 김진태 의원 거기에 태극기는 우리 집에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분의 1. 그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모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까보자 이다. 자유한국당 정말 잘 나서면 한번 다 까보자.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없이 비겁하게 도망가 있었으면은 앞장서서 싸워준 국민들한테 싸워준 우파 태극기 외국 국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디 그 찢어진 입으로 과격분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한 애국당 혹은 태극기 애국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폄하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주 목숨 걸고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분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전당대회에서 그럼 전체 다 들어가봐야 3,000명 들어가는데 3분의 1 다 나눠도 1,000명 아닙니까? 아직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이집전 원장님 딱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라는 얘기 있잖아요. 억울하면 빨리 100만 당원 만들고 태극기 집회 지금의 5배 5배면 30만이에요. 5배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우리가 유튜브도 각 유튜브마다 20만 30만씩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까지 저 비겁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시때때 저거 목숨만 살라고 임명진한테 붙었다가 홍준표한테 붙었다가 김병준한테 붙었다가 지금은 또 황교안한테까지 붙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인데 유영아 변호사가 좀 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언론이란 방송이 전부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24시간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걱정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거 하고 싶은 개인적인 거 다 버리고 감옥 가셔서도 옥중 투쟁을 통해서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글 쓴다는 사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가요?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이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 억압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침탈의 시대, 대한민국 70년 건국 이후에 가장 위험한 체제 전쟁의 시대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뭐 했나? 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안 묻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도대체 해외 뉴스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엄청나게 잘 살았고 세계 10대 강국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지금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접읍시다. 기대를 접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태극기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태극기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태극기 혁명은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키는 혁명.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 붉은 생각까지 가진 사람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 혁명, 다시는 배신의 정치가 없는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혁명. 지금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오늘 여기에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미국 국회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왔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개소시라는 다 듣고 갔다고. 여러분 다 듣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 보면은 나온다고. 우리 오늘 1시간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1시간 토론했어요. 아침에. 미국에 지금 정보기관, 정보국장까지 북한 핵 폐기 안 한다는 거야. 핵 폐기 안 한다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핵의 정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떠드셔야 돼요. 뭐라고 떠드? 북핵 문제 이거 딱 3마디야. 하나, 북핵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다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북한의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북한 핵이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그냥 공포로 넣고 있잖아요. 자, 북한 핵을 대한민국의 절대 위협이 아니라고 내가 외국 가서 그 얘기를 많이 떠든다고 김정일 만나가지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까지도 북한 핵을 인정해 놓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연방제, 북한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사파들의 고향이 평양인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핵 좀 더 저희가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리 박김이 맞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안 맞는지 결국은요 북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저는 그래 봐요. 자 이거를 해놓고 이제 그래 가. 그럼 북핵 핵 보유국 인정하고 문재인이 어제 정말 머리 아픈 얘기를 했더라고. 모든 북한의 개발 경협자금 대한민국이 다 됐다고. 문재인한테 언제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대한민국 세금을 몇백조 소득을 언제 권리를 줬어요? 지금 철도, 도로 등등등 14선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김대중이 약속했던 거, 노무현이 약속했던 거 플러스 알파가 지금 문재인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00조 더 들어가는데 200조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반이에요. 아니 어느 국민이 문재인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경협을 그래.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는 거야. 초창기에 그래 했잖아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선진국들이 집중적인 당신들 중국형 개방형, 소위 말하는 평양에서 가장 먼 데부터 나진선봉 등등등 이쪽부터 개발을 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북한 대북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진 안 하고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수부대를 만들어가고 오바마 정부하고 드러내려고. 참수부대 다른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김정은을 드러내면은 뭔가 바뀔 거다 생각. 김정은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북한의 지령, 또 친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기본에 300개의 진보, 좌파, 친북 단체들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탄핵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흐득흐득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이 엄청난 3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통일 때는 더 돈 때문에 독일이 망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영자금을 다 대준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지가 뭔데 경영자금을 자기가 다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1인당 대한민국 5천만이 200조, 300조의 경영자금을 대면은 1인당 동이 얼마 더 가고, 여러분의 세금이 얼마 더 가고, 여러분의 복지정책 이게 깎이고, 안 됩니다. 전기값도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 도로비도 더 내야 되고, 등등등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월권입니다, 월권.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영자금을 다 낸다는 어제의 발언은 이거말로 탄핵 사유예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도로 닦고 전기 내주고 철도 만드는데 대한민국 세금으로 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핵 폐기를 하면 몰라요. 핵 폐기 안 하잖아요. 핵 폐기 안 하고 그냥 핵은 핵대로 핵 보유국 인정하고 우리는 다 열어 제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북한 주민을 먹이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가장 악독한 인권 탄압 국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많지 않은 김씨 왕조국가, 봉건국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문재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지.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주면은 내가 경영자금은 대한민국이 다 되겠습니다. 무슨 똥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 자유한국당 경선이 문제예요. 당장에 국회 문 닫고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거짓말 하냐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경영자금을 다 된다 하면은 경영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죄된 게 뭔지 아세요? 무혐의 된 게 200조 핵북핵 프로그램 하나 없이 200조 퍼주는 거, 그게 허위사실로 저를 고발한 거예요. 좌파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허위사실의 무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포천지에서 2100조 더 간다고 발표했잖아요. 2100조.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 철도에 일반 철도가 아니에요. KTX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KTX에. 아니 도대체가 내일 신문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문재인한테도 어느 국민이 경영자금을 다 대주는 그걸 어느 국민이 문재인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자, 핵 문제, 북핵 문제는 3단계다. 하나, 북핵 만드는데 절대 핵 만들지 않는다고 국민들 속인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북한 핵은 절대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이제는 북핵은 고사하고 북핵 폐기는 안 하고 북핵 인정으로 간 다음에 정협해가지고 우리 자금 다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이라 해줘야 되겠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북핵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좌파들이 이렇게 갔다. 결국은 문재인이 난리 났네. 문재인이 난리 난 거예요. 북핵 보유 인정 가버리면은 그 다음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회 걸리고는 살 수 없다 하는 상황으로, 우리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북한 도와주고 핵 만드는데 우리야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세대의 북핵이라는 그 공포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이게 서글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문재인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끌어내는 수밖에. 그거 말고 이러한 폭주 열차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폭주 열차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 전국에 이제 영남권 교육은 오늘로 다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권 교육, 수도권 교육을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 다지고 내가 한 사람 집회에 더 들고 가고 내가 서명 하나 더 받고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서명대 내라도 좀 처리놓고 한번 해보자 하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들이 있고 오늘 여기 보시잖아요. 이거 쫙 보면 100만 부입니다. 100만. 이제 북핵 정의가 요 세 마디로 정의가 된 거예요. 세 마디로. 그럼 지금 북핵 폐기 안 해도 좋으니까 경협 자금 쓰지 말라고 나가야 돼요. 북핵 폐기 머리 아프다. 그거 너가 할 생각도 없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우파 국민이 우파 정권 잡으면 할 테니까 경협 자금만 제발 쓰지 말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핵 폐기 안 하면 돈 한 푼 쓰지 마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는데 아마 이번 23일 태극기 집회부터 지난주부터 안 보이던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대거 3일 1일 예비 전야제라는 거죠. 예비 태극기 집회가 23일 날 있으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경협자금 대한민국 세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이게 1,20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200억이 아니에요. 1,20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뭉쳐서 새를 키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의자에 지금 몇 시죠? 5시면 4시간 동안 3시간이군요.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대한애국당 답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요즘 유행합니다. 대한애국당 답다. 좌파들도 그래요. 대한애국당 답다. 이게 유행어가 된다.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 대단합니다 할 때는 대단합니다. 대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애국당답게 대한애국당의 당원답게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이 미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한번 깨요, 단가. 일어나시고 기념 촬영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대로 앉아서 찍을 테니까 기념 촬영부터 하시고 그대로 앉아 계세요. 지금 일어나면 사진을 못 찍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잘라가지고 2개로 찍 거지. 잘 들어봤어요. 대한애국당
계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경북대당 화이팅! 한 번 더 찍게요. 경북대당 화이팅! 네, 됐습니다. 자, 최고위원분들하고 다 앞으로 나오시고 당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인사하십시오. 성우님 이리 오시죠.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옆으로. 희망찬 대한애국당 승리의 박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애국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대한애국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애국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대한애국당. 여기 떡 드시고 가세요. 떡 드시고. 예,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도당 개소식에서 행사 다 마치고요. 간단하게 지금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료수하고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드시고 가시고요. 테이블, 도당 준비위원님들은 장례 정리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